시선이 부딪혀 지혜의 스파크가 반짝이는 지식대전의 장. 충돌사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행사에 이어 2부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흥미로운 말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인데요. AI의 창작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AI의 창작은 개입한 인간, 생성한 AI, 프로그래밍한 인간, 이 중 누가 소유권을 갖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진기가 AI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진도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금은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시기도 있었고, 사진전을 열 때 사진 찍은 사진 작가의 창작물이냐, 사진기의 창작물이냐, 아니면 사진기를 만든 회사의 창작물이냐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진 작가의 창작물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저작권이죠. AI는 기존에 있던 어떤 이미지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보여주니까요. 기존에 있던 그 오리지널을 침범하는 아마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사람이 개입을 해야지만 창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추후에는 이 AI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창작물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더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는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발자는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아까 비유로 치면 카메라 회사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카메라 팔고 나서 찍는 사진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창작물에 대한 것에는 저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겠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소유권은 인간에게 있다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AI가 만든 창작물이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도 인간이 물어야 될까요? 모든 창작물은 그 창작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법규가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 윤리를 꼭 지키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얘기 나눴던 그 미술대전에 AI로 참가한 그분 같은 경우도 그런 사회적 윤리가 조금 결여됐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같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창작자가 권리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 것 같고요. AI 기술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의도가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국한되는 문제일 것 같고, 다만 AI 윤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비도덕적인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일 유명한 사건으로 구글에서 개발한 구글 포토라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건물은 건물, 사람은 사람이라고 분류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한 흑인 사진이 올라갔는데 이게 고릴라라고 이렇게 레이블링이 달린 거죠. 근데 구글의 어떤 누구도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할 의도는 당연히 없었으나 그 AI가 학습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언어 생성 모델을 만들었는데 뭐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창작의 주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감정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게 같이 이제 동반을 했을 때 이제 그 자유로운 개별적인 창작의 주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도나 감정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한 10년 뒤에는 그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AI가 감정을 가지게 된 거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요즘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그런 토론을 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AI한테 그 입력값을 주면은 가끔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거에 다른 걸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창작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AI를 의인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은 여전히 창작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창작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AI랑 예술 안에서 경쟁을 하려면 그 예술가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될까요? 창작자가 그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목적이잖아요. 어떠한 작품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 AI는 아직까지 그 부분을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AI가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물을 다 예술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분을 사용을 하는 지금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상업적인 말이라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예술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감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AI가 한 거나 인간이나 차이가 없다면 창작자로서의 뭔가가 이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이제 AI가 순식간에 대체해버리는 많은 일자리들처럼 사람들은 AI가 정말 평범해진 시대에 무엇을 원할까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에서부터 다시 예술이 다른 가지를 또 뻗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번째 챕터입니다. 예술의 미래, 공존 또는 경계인데요. 예술가로서 그리고 개발자로서 예술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되길 바라시나요? 창작을 하는데 여러 도구들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AI를 창작함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그전에는 일반인들이 예술이라고 하면 되게 좀 넘기 힘든 문턱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예술의 대중화, 좀 민주화 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같은 뭐 생각인데 결국 도구로서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속도의 문제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AI로 없어지는 직업이 뭐 10,000개면 AI로 생기는 직업이 11,000개니까 괜찮다.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약간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이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차 시대에서 이제 그 자동차로 이제 변환될 때 그 마차를 만들던 뭐 대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직업을 다 잃었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잖아요. AI도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이제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있나 싶은 게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게 표준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 창작자의 작품이 앞으로는 AI가 전부 대체할 거다. 그거는 너무 비관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예술을 하고 계신 PD님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 공대생들보다. 뭐 물론 AI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된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일차원적인 생각에서는 이 직업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일자리가 실제로 위협받는 걸 저는 이제 느끼거든요. 너무 자동화하는 연구를 제가 하지만 결국에는 제 숨통을 쪼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예술은 오히려 공감이라는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고 누구라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약간 혼란한 시기인 것 같아요. AI의 발달로 예술의 장벽이 낮아질 경우에 예술의 본질은 변할까요?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그 예술을 뭐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아니면 뭐 예술에 대한 가치 그런 본질은 변하지 않고 하지만 그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거는 분명히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 오히려 좀 대중화가 더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AI의 창작물이 예술계에서 인정이 아예 된다면 기존의 예술적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저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냥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는 작품이 제일 좋은 작품이 아닌가. 예술가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빠하실 것 같긴 한데. AI 예술의 미래에 대한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AI가 응용된 그 예술의 미래는 아마 조금 더 확장이 될 겁니다.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 예술은 이제 정적이었죠. 미래에는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터랙티브한 그런 예술도 생겨날 거고요. 뭐 가상의 뭐 VR 공간이라든지 AR 공간 그런 거를 활용한 예술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창작자를 꿈꾸는 분들도 기존에 있던 그런 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예술을 표현을 하면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예술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더 재밌고 더 아름답고 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미래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당연히 예술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AI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보다 정말 쉽고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분야든지 AI를 대척점으로 놓으면은
너무 불행하니까 지금은 AI보다 잘하려고 하면 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수님들께서 유익하고 지적인 내용으로 이 시간을 가득 메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예술과 인공지능이라는 특별전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